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오죽하면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분노에 찬 목소리가 매일같이 터져나오겠습니까?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과 절구가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전국 대학마다 이어지는 시국선언, 시민단체와 교수, 학계들도 나서 한결같은 목소리로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천주교와 불교 등 모든 종교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윤 대통령의 무능과 무지, 몰상식과 무도함을 개탄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과연 있는지를 되묻고 있는데요. 이제 그만 내려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작금에 믿을 수 없는 현실이 참담한 실정인 거죠. 무자격의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이자를 더 이상 두고 봐야 하나 싶은 겁니다. 지난 4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1년에 붙이는 기독교 목회자 시국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이날 기자회견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어찌 두렵지 않으랴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해 한국 기독교 목회자 1000여 명의 공식 참여로 이루어졌습니다. 기독교계에 덕망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모두 참여했는데요. 특히 이날 기독교 장로회 총무를 역임했던 김상근 목사의 발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을 향해 호통을 치며 아무런 준비도 안 된 대통령을 뽑았다며 물러날 수밖에 없다고 일침을 날렸는데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께서 윤석열 정부 1년에 붙이는 기독교 목회자 시국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시국선언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현실이 급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와 목회 자리를 인생 삶의 현장, 길거리, 거기서 똑같은 기도와 목회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결단한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5월 10일이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이 됩니다. 대통령은 지난 1년을 돌아볼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대통령직 수행해낼만 합니까? 미국을 다녀온 후 잠옷 자신의 찬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가는 다릅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1년 동안 굉장한 변화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극단적 자결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는 우울합니다. 국민이 갈라졌습니다. 농민은 궁지로, 노동자는 부패 집단으로 몰아갑니다. 가진 자에게는 온갖 특혜가 안 느껴집니다.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서로가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정치는 실종되고 검찰, 경찰의 압수수색, 구속영장 신청 보도만 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우리의 평가는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세계사적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한반도 평화 구현을 동북아 평화와 안전을까지 확대하고자 애쓰던 대한민국이 핵전쟁 위기로 밀려 내려앉았습니다. 미국 패권주의의 천병을 자임하여서 한반도를 신냉전의 최전선이 되게 했습니다. 대북 주적 전의가
확대되었습니다. 전쟁 일어나지 않겠구나 했던 국민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게 됐습니다. 대통령은 자유와 전쟁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자유는 전쟁을 배척하고 전쟁은 자유를 배척합니다. 공존은 불가능합니다. 가장 큰 자유는 생명의 자유입니다. 대통령님, 우리의 평가는 다릅니다. 해외 순방이라도 나가면 국민은 불안합니다. 저자세, 매국 외교, 품위 없는 몸짓, 다듬어지지 않은 은사, 단견, 경륜 없음을 국민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웃음거리가 되지도 않나 조마조마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뽑았습니다. 상당수 국민이 후회합니다. 대통령직 수행할 아무런 준비가 안 된 후보를 뽑았던 것이구나. 외교, 국방, 민생, 복지 어떤 분야에 대한 정책 연구 모임 한 번 해보지 않은 후보를 뽑았던 것이구나. 나라를 통치할 경륜 같은 것 쌓을 기회를 평생 가져보지 못한 후보를 뽑았던 것이구나. 국민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대통령직이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무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집이 너무 셉니다. 수정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1년이 지났습니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솔직합시다. 나라가 거덜날 수도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나라와 국민에게 충성하는 길을 찾으십시오. 그 길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대통령 당신 손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의 충정이 하나님께 기도로 바쳐지기를 바랍니다. 동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표를 올리겠습니다. 김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는다. 대통령직 수행할 만하냐며 지난 1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사회적 약자의 극단적 선택 소식이 이어지고 있고 사회는 우울하다. 국민은 갈라졌다. 노동자는 부패 집단으로 몰며 가진 자에게는 온갖 특혜가 주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애쓰던 대한민국이 핵전쟁 위기로 밀려 내려앉았다며 대통령은 자유와 전쟁을 구별하지 못한다. 자유는 전쟁을 배척하고 전쟁은 자유를 배척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자유에 대해 맹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님, 1년이 지났다. 감당할 수 있느냐, 더해도 되느냐라며 더 늦기 전에 나라와 국민에게 충성하는 길을 찾으라고 대통령직의 사퇴를 완곡하게 주장했습니다. 마치 우리들의 마음을 대변이라도 해주는 듯 했는데요. 듣는 내내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1년, 민생은 파탄나고 평화는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일로에 있다며 국민적 통합을 위한 정치는커녕 아예 정치가 실종됐다고 일갈했는데요. 이어 검찰 권력이 온 사회를 속속들이 지배하고 일체의 정치 행위가 사법적 판단에 맡겨지고 있다며 야당과의 협치는 말할 것도 없고 자당 소속 정치인들에게까지도 편가르기 폐악을 일삼으니 대통령의 머릿속에 국민 통합의 개념이 존재하기나 한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또 공공성을 위한 책무, 사회적 양극화, 에너지와 환경정책,
한반도 평화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우리는 권력에 눈먼 무능한 지도자가 한 나라를 얼마나 망가뜨리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는지 똑똑히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들은 나라 꼴이 이토록 망가지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며 잘못을 바로잡을 때 또다시 기회는 주어진다. 그러나 잘못을 바로잡으라는 빗발치는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 갈 길만 간다면 그것은 스스로 기회를 저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년간의 행적을 엄중히 돌아보고 향후 진퇴를 분명히 하기 바란다며 온 국민이 겪게 될 불행한 사태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도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한다면 지금 이 순간 스스로의 운명이 다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경고는 그냥 경고가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또다시 헌정사의 탄핵으로 쫓겨나는 대통령으로 기록되지 않으려면 말이죠.